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개 변수의 역할하는 가격이 있어야 돼요. 가격이 없으면 교환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요. 그 가격을 하나 제시를 해줌으로써 일반적인 거래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고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격에 따라 어떤 용도로 써야겠다는 기준도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싼 건 비싼 거대로 써야 되고 싼 건 싼 용도로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기준이 없으면 뭐 개개의 생각과 이런 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능은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 자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얀색 분필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 분필로. 중요하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뒷페이지에 가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일단 거기는 별표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까지 한 4-5번 나왔는데 얘네가 나온 게 뭐냐면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되니까 바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얘가 일단 기본이에요. 부동산 가치는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가치에 대해서 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돼 있죠. 통상적인 시장의 밑줄.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밑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요거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일단 시장 가치가 성립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시장 있죠? 저게 공개된 자유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참여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 우리 옆에 길 건너에 있는 H백화점 있죠? 제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 시장성이 없잖아요. 저거 매물로 나오면 누가 살 수 있어요? 못 살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에 한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 있죠? 이걸 최고 가격이라면 틀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평형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되는 시세가 3억일 수도 있고 3억 1천이 있고 3억 3천, 3억 5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저 그 안에서 특정한 가격에서 가장 거래 빈도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가장 비싸게 거래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간 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사람 있죠? 그건 뭐냐면 시장 상황에 정통해야 되고 물건 상황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죠?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지더라. 팔고 났더니 가격이 오르더라. 이거는 시장 상황에 정통하지 못한 거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라는 건 뭐냐면 강요된 거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난 다음에 원리금 상환을 계속 연체하죠?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이 어디로 가요?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의 가격은 시장 가치하고는 괴리되잖아요. 이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무슨 가치를 얘기할 수 있다? 시장 가치를.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거기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면 자 1항에 대해서 설명, 2항을 보면 감정평가 법인 등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업지구가 돼요. 이 도로가. 상업지구의 대부분 오피스들이 줄을 이루고 있지 백화점은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를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죠. 얘를 오피스로의 가치를 보고 평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도 나름대로의 최이어 이용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상업지구에 백화점이 있으니까, 상업지구에 호텔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럴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건 얘는 제대로 된 가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뒤에 오피스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그러면 용도가 틀린데.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칙인데 외의 가치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예, 그걸 다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게 되면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알아야 될 용어가 이거예요. 무슨 시점? 네. 요걸 기준으로 평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1항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가로 돼 있으면 상가, 주상복합이면 뭐가, 농지로 쓰면 농지,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기준 시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응? 기준 시점. 거기 336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자, 큰 가로 4번에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본사항 확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자, 거기 그 구조의 2항을 보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 항상 그 표현은 기억해야 돼요. 뭐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 감정평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다 안 되는 거예요. 게시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예요.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돌아와서 333페이지에 가면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가치 형성 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해서 조건을 벌써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러면 기준점 현재는 토지상에 건물이 있으니까는 무슨 토지냐면 건부지예요. 그런데 법령에 뭐라고 했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얘는 나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도록 법의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단서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08페이지 가보세요. 408페이지에 가면 거기 상단에 양가로 6번에 표준지 공시가의 평가 기준이라고 돼 있죠. 거기 3번을 가면 지문 3번을 가면 나지 상정 평가라고 돼 있죠.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 정착물들이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즉 건부지, 기준점에는 건부지인데 법령에 뭐를 가정하고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라고 할 때는 단서를 붙여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거기도 체킹해 놓는 거예요. 체킹을 하는 게 이제 증거예요, 증거. 나중에 와갖고 여기 갔을 때, 이거 누가 체킹했지? 뭐 여러분이 체킹했지, 뭐 누가 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게 현황 기준이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평가는 물건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즉 개별 평가가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할 수 있냐면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원래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자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토지가 있으면 다 따로따로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 개별 평가가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4개의 토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평가하는 거예요? 일괄해서 하는 거예요. 제목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850평방미터의 토지인데 도로가는 상가가 있고 이면은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 같은 한 필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럼 무슨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중에 일부가 도로에 수용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방형으로 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애가 이 토지가 잘려나가게 되면 잘린 나머지 갖고는 이용을 할 때 제약이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이걸 다 주어진 상태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수용되면서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평가 있죠? 네, 그거 할 때는 얘가 없는 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있는 상태에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평가하라는 얘기예요. 부분평가 표현이 어렵나요? 그래서 그러고 거기 뒤로 넘어가면 336페이지에 감정평가의 기타 분류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옛날에 이게 있었는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고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얘네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안 내요. 여러분 시험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낼 때 정도나 쓸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그 338페이지에 있는 가격의 일반 이론서부터 해드릴게요. 자, 이건 복습 좀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빠지면 곤란하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